최외곽에 있는 가전자의 경우에는 그 전압을 높여가면 어느 시점에서 전압에 의한 힘이 원자력의 흡인력보다 커져서 가전자는 궤도에서 튀어나가서 자유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하얗게 생긴 그 지점이 그 가전자가 빠져나가서 자유전자가 돼버림으로 인해서 생겨진 홀이라는 그런 그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가전자가 자유전자로 되어서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가 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전공이라는 용어를 쓰죠. 전공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전자와 홀은 어떤 반도체의 전기 전도를 담당하는 점에서 캐리어라는 말, 특히 운반자라는 그런 말로 부릅니다. 이 캐리어를 자유전자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도 역시 그 캐리어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금속의 온도 특성과는 정반대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X축이고 저항이 Y축이면 이 반도체는 이게 반비례의 형상이 될 거고, 또 온도가 있을 때 이제 저항이라고 봤을 때 금속인 경우에는 어떤 그 약간의 비례곡선과 비슷한 그런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과의 특성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반도체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결정 속에서 불순물을 어떤 전혀 그 함유하지 않은 진성 반도체가 있죠. 그럴 경우에 에너지 준위에 의한 어떤 전자와 홀은 이런 그림과 같이 그 진성 반도체의 그 에너지 준위도의 그림과 같이 그 이 델타 E라는 그 요런 그게 있죠. 이게 바로 금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준위를 말하는 거죠. 1.1 일렉트론이 되는 그 에너지 준위 그 되는 금지대는 이렇게 보면 작게 되어 있죠. 실제로 작아야 되는데 이 진성 반도체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어떤 상온에서도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충만대에 속하는 전자의 일부가 이 충만대 전자의 일부가 그 금지대에 뛰어넘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전도대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옮겨가기도 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충만대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이제 홀이 이렇게 비어 있는 홀이 생기고 이 결정에 전개를 가하면 전자는 전도대 안에서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전도대 안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또 홀은 충만대 안에서 다시 안에서 홀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증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금지대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 준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가 그 홀에서 빠져나가면 홀이 전공이니까 자유전자와 전공은 같은 수가 되겠죠. 빠져나간 수와 원래 수는 같아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성 반도체에다가 어떤 그 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정 불순물을 첨가한 것이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그 뭐 여기 지금 진성 반도체가 있는데 진성 반도체에서 오가를 첨가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극소량의 비소 같은 것을 첨가해서 결정을 만들면 그 결정 속의 원자는 어떤 실리콘의 그 성질에 규제를 받아서 배열을 하게 되고, 이때 비소를 원자 결합에 필요한 전자를 5개 갖고 있지만 실리콘은 4개니까 비소의 원자가 갖는 가전자 1개가 어떤 그림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는 그 비소가 AS가 비소인데, 남는 이런 그 비소가 이제 튀어나와서 이 남은 그 전자를 과잉전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남는 전자를. 원자 핵에서 구속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에너지로 반도체의 어떤 결정안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되게 됩니다. 인공적으로 자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혼합하는 오가의 원자를 도너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오가의 원자를 혼합한 반도체에는 그
네거티브, 즉 네거티브로 대전한 자유전자의 수가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대전한 전공 수보다 많아져서 이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오가형인 거죠. 그 도너 기증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N 반도체는 도너 기증자란 뜻이 되겠고, 또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와 같이 또 수가 많은 쪽 캐리어를 다수 캐리어라고 하고, 또 전공과 같이 수가 적은 쪽의 캐리어를 소수 캐리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P형 반도체는 또 다르겠죠. 그럼 반도체에 지금 N형 반도체를 여기 보면 오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오가 원소인 지금 비소의 모양, 한 개의 전자가 남는 게 여기 있는 것인데, 그 N형 반도체의 대표적으로 인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안티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인의 기호는 P가 되겠고, AS는 비소인데 잘못 썼죠. A는 대문자로 써야 하고 S는 소문자로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S가 지금 대문자가 되어 있네요. 자, 안티몬은 SB라는 그 원소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 다 N형이니까 원자 번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화학의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인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15번이 되겠고, 비소는 33번이고 안티몬은 이제 51번의 그런 번호를 갖고 있죠. 여기서 보이는 인이랑 비소나 안티몬이라는 것은 N형 반도체로서 자유전자가 전공보다 많은 그런 유형의 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위에서 봤듯이 이제 진성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라는 것이 진성에다가 N형인 뭐 도너, 그 오가를 포함하는 N형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또 밑에 나오는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 P형 반도체는 삼가를 보통 이제 그 첨가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에너지 준위도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이 그 좀 전에 그 비소에 어떤 전자가 하나가 남아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개의 전자의 에너지, 그러니까 남은 한 개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도대와 바로 그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전도대이고 그 아래에 과잉전자가 여기 있죠. 과잉전자가 이렇게 금지대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이 새로운 준위와 전도대와의 에너지 갭은 작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작게 그려야 더 좁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줄이 조금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죠. 자, 그 에너지 준위 그 갭이 작기 때문에 상온에서 다수의 전자가 이 새로운 준위에서 어떤 전도대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불순물 원자의 혼합으로 생긴 새로운 준위를 도노 준위라고 합니다. 요 지금 문금 보이는 요 눈금이 이제 도노 준위란 얘기죠. 도노 준위라서 과잉전자가 여기 위치한 요 부분을 도노 준위라고 합니다. 그 N형 반도체에서 이제 도노 준위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실리콘의 어떤 진성 반도체 속에 삼가의 원자, 자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지금 SI가 실리콘이고, 이제 P형 반도체일 경우에는 삼가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그 삼가가 돼서 삼가의 어떤 원자, 예를 들어서 그 인듐, IN이 인듐이라서, 요 위에까지는 지금 N형 반도체의 에너지 준위도를 설명했었고, 지금 요 밑에는 P형 반도체에 대한 것인데, 이 IN이라는 인듐이라는 것이 삼가라서 이 삼가를 그 혼합해서 결정을 만들면 가전자가 한 개 이렇게 인듐, 지금 여기 인듐이 하나 있는 그래서 여기 가전자가 이렇게 남는, 여기 가전자가 한 개 남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하게 되겠네요. 부족하게 돼서, 따라서 가까이서 가전자를 끌고 온 결과 어떤 전공이 생기게 돼서 인공적으로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혼합하는 삼가의 원자를 액셉터라고 얘기하고, 그럼 삼가의 원자를 혼합한 반도체에는 전공의 수가 자유전자의 수보다 많으니까 이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전공이 자유전자보다 많다는 얘기죠. P형 반도체에는. 자, 그런 P형 반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붕소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인디움이 되겠습니다. 붕소는 B라고 쓰고 알루미늄은 AL이라고 쓰죠. 인디움은 받듯이 I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붕소는 5번, 알루미늄은 13번, 인디움은 49번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형 반도체는 3가가 있고, 그 가전자가 부족해서 전공이 자유전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고, 역시 P형 반도체와 에너지 준위도를 살펴보면, 그 P형 반도체 에너지 준위도에서는 그 충만대의 바로 위에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그 준위가 새로 생겼죠. 여기 바로 억셉터 준위가 될 겁니다. 금지대에 새로운 준위가 생겼는데 충만대 바로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좁을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고, 어, 이 새로운 준위와 충만대의 어떤 에너지 갭은 작으니까 항상 충만대 일부가 비어 있는 준위로 쉽게 올라가서 이 준위를 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충만대에는 결국 이렇게 홀이 생기죠. 전공이 이렇게 생깁니다. 비어버리니까 전자가 날아가 버려서 전공이 생긴데, 그 전공이 여기서는 캐리어가 될 것이겠죠.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캐리어의 농도의 차이, 이걸 뭐 다른 말로 농도 구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어떤 농도의 그 차이가 있으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해서 캐리어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현상을 그 확산이라고 하고, 확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확산전류라고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의 캐리어의 이동을 이렇게 확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잉크를 이렇게 뿌리면 물에 이렇게 뿌리듯이 전자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지죠. 반도체 결정에. 그래서 이거를 확산 어떤 전류 또는 이런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개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그 반도체 내 캐리어인 홀이나 또 자유전자 같은 것은 일정한 시간 내에 서로 결합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결합하면 홀이나 자유전자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떤 캐리어의 재결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유전자와 홀이 따로 있다가 서로 이렇게 붙어지면 중성이 돼 버리는 거죠. 전기적으로 있던 중성이 돼서 이것을 이제 캐리어의 재결합이라고 하고, 또 반도체에서 캐리어의 발생과 재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캐리어의 발생과 재결합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평균하면 캐리어의 총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캐리어라는 것은 전공이나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총수는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캐리어의 발생과 재결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결정 재결합은 이렇게 되죠. 전공과 전자가 결합해서 이제 중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고, 이제 PN 접합이라는 것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 뭐 전공과 자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실컷 했는데, PN이란 P형과 N형이 접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아까 앞에서 봤듯이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의 결정을 만들 때에 도너나 억셉터를 혼합함으로써 어떤 결정의 일부분을 P형과 N형 영역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P형과 N형 영역이 접한 상태를 PN 접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PN 접합을 사용하는 그런 소자들은 다이오드, 또 트랜지스터라든가 사이리스터, SCR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사이리스터는 다중접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3접합, 어떻게 보면 3접합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PN접합에는 무접합이 있고 단접합, 또 이중접합이 있고 다중접합이 있습니다. 이런 접합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무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듯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P는 P형 따로, N은 N형 따로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소자들은 서미스터라든가 CDS라는 어떤 광에 관계된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광 검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단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접합면이 있다라니까 PN이 한 개가 서로 각각 붙어 있다는 얘기죠. 정류 및 건파용 다이오드가 이렇게 될 거고, 정전압 특성 제너 다이오드도 단접합이고,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인 FET도 어떤 단접합이 됩니다. 단접합의 모양은 이렇게 P형과 N이 이렇게 한 면을 서로 접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중접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PNP 하면 여기 PN 또 NP 이렇게 두 번 접합하는 게 되죠. 또는 NPN 하면 NP끼리 또 PN끼리 이렇게 두 번 접합하게 되는 그런 트랜지스터 종류가 이중접합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NPN 이렇게 각각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 종류를 그대로 대표적인 트랜지스터. 자, 이중접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자, 그런 TR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중접합이 있죠. 사이리스터는 뭐 삼중접합이 될 것이고, 뭐 그 사이리터의 종류인 트라이액이라든가 또 이런 사이리터와 비슷하죠. 트라이액이라는 것은 또 포토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다중접합이 되겠습니다. 다중접합은 이렇게 한 번 접합, 두 번 접합, 세 번 접합, 세 번 접합 이상인 거죠. P와 N끼리 접합, N과 P, 또 P와 N 이렇게 접합이 세 번의 접합이 있는 거죠. 자, 이것보다 더 많이 접합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삼중적 접합부터는 다중접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N 접합을 이렇게 보면 그 접합면이 있고 P형일 경우는 또 N형일 경우가 있는데 N형일 경우 전자가 있고 나머지 옆에 도너가 있는 거죠. 자, P형일 때는 이렇게 전공이 있는데 억셉터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핍층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나왔는데 공간 전화 영역이라고 다른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이제 그 PN 접합이 있으면 어떤 서로 상대방의 어떤 영역으로 이동한 캐리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주입 캐리어라고 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의 용도가 양쪽의 결정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접합면의 P형 영역에서는 전공이 유입되면 이렇게 전공 어, 그 접합면의 P형 영역에서는 전공이 유출이 돼야 되겠죠. 전공이 이렇게 가게 되겠고 정전화가 흘러간 것이 되니까 전공이 유출되면 P형일 때는 그렇게 되죠. 이 P형 영역은 마이너스로 전화가 바뀌게 되는데 플러스 전화가 흘러나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N형의 이쪽 영역은 자유전자가 흘러서 이렇게 P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N형은 다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전개가 생기게 돼서 결국은 전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개가 생긴 공피층에는 이 영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캐리어가 공피층을 통과하려면 이런 그 공피층이 생기고 이 또 공피층을 통과하려면 이 전이 9배를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이 전이 9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 전이 장벽이라는 말이 맞겠죠. 전이 장벽을 그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이 전이 장벽은 캐리어 이동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떤 그 전이 장벽 또는 전이 구배라고 얘기하는데 PN 접합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떤 전이 장벽을 올라갈 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해줘야지만 이 그 공표층이라는 것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그 통과를 하게 돼서 이와 같이 이제 PN 접합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전이 장벽을 만들어 놓고 어떤 외부에서 가하는 에너지를 주입해서 캐리어의 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이 장벽이라는 것을 보면 그 캐리어 이동을 방해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 N형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죠.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이제 분포가 이렇게 박혀지게 되는데 그 전화 분포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고 이 그림은 서로 다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공이 여기 많이 위치하게 되고 이쪽에는 전공이 적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이장벽은 결국은 캐리 이동을 전공이라는 캐리어의 이동을 방해하게 된 이만큼의 높이가 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동하기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pn 접합의 어떤 순방량을 가한 경우에는 순방량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지금 좀 전에 봤던 pn 접합에서 플러스 여기는 좀 마이너스가 생겼고 P형 N형 반도체에서 자 이제 이 전공이 이쪽으로 이동한 전공이 있고 또 자유전자가 또 P형 쪽으로 이동한 게 있죠. 그랬을 때 순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전이장벽을 보게 되면 전공이 이쪽에 더 많다는 얘기, P형 쪽에 더 많게 되고, 어, 그 P형 쪽이 많지만 이게 이동하는 것도 전이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동도 더 많이 이렇게 주입 캐리어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브러스 쪽에 전화 이제 분포 상태로 봤을 때 이쪽으로 이제 더 많이 아까보단 더 많이 지금 가 있죠. 그런데 이 PN 접합이 역방향 전압을 가한 경우에는 전류도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만 뭐 이렇게 흐르는 것도 이렇게 흐르는 것이 될 거니까 역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 이제 전이 장벽은 훨씬 더 높아져 버리는 거죠. 장벽이 높아지면서 공폭중의 거리가 이렇게 더 멀어지니까 전이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버려서 어떤 전하의 분포 상태를 보면 이쪽에 전하 이렇게 움직임에 전공이 지금 위에 있던 전공이 다시 이쪽으로 와버린 상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공이 훨씬 더 있지만 윗부분 여기에 전이장벽으로 인해서 전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전공을 캐리어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류의 양을 따지자면 순방향 전압의 경우에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P형에서 많이 흐르게 된다. 그, 이 순방향 위에서 가했을 때 전이장벽이 작아져서 전공에 그러니까 캐리어 흐름이 훨씬 많아졌었죠. 그래서 그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순방향 전압의 경우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고 또 역방향 전압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공픽층도 더 넓어져 있고 전이장벽도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여기 P자가 지워졌는데 PN 접합에서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은 어떤 전류의 흐름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PN 접합이 순방향 전압을 가한 경우에는 순방향 전류가 흐르는데 공필증이 좁아지면서 또 전이장벽도 낮아져서 전류의 흐름도 많아지고, 또 PN 접합이 역방향 전압을 가한 경우에는 역방향 전류가 물론 흐르겠지만 공피층이 넓어지면서 전이장벽이 더 높아져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도 거의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흐름이 굉장히 적은 양의 응이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부분까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한 거죠. 파트 2 전자 쪽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전기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했었고, 또 우리가 전자를 함에 있어서 반도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날의 모든 어떤 것들을 소형화시켜주는 획기적인 그런 역할을 기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에 와서 또 반도체는 더욱더 중요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반도체의 어떤 기본 부분과 원자 구조라든가 가전자 뭐 이런 내용, 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같은 결합 이야기, 또 에너지 준위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에너지 준위라는 부분을 조금 봐두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뭐 K각, M각 뭐 이런 바깥 외곽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또 에너지 준위를 다루면서 뭐 금지대라든가 전도대라든가
승만대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유의미한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전자 및 또 홀이 그 캐리어로서의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 그 기억을 하고 또 피해 접합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공핍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도 했었고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했던 이 반도체 부분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피해 접합이란 것은 더더욱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소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서 뭐 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 이 반도체 소자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이오드가 되겠죠. 다이오드를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이오드 같은 것도 피엔저 파업의 예로서가 될 거고 뭐 LED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음부터는 다룰 겁니다. 그 이후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것 조금 복잡한 내용들도 할 텐데 물론 그것들은 더 상세하게 또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자회로라는 과목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는 개론 과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서 이제 그 상위로 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